미묘한 시점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서도 임명을 해야 될 실익이 과연 누구한테 있냐라는 겁니다. 재판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형에 들어간 다른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토론 행위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복현, 정영식, 조한창 이런 분들의 조남을 거론을 하면서 이 정확한 표적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민주당은 안에 정확한 얘기를 듣고 있구나. 5대3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무리해서 한 명을 추가 임명하려고 한다라든지 위헌적인 법을 어제 제출하는 걸로 현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야당의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와중에 이런 산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호칭도 부르지 않고 뭐 윤석열 당신의 당도 똑같이 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거를 또 듣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는 범죄 피고인인데 우리가 이재명이나 부르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 본론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희정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예, 의원님 먼저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간밤에 좀 충격적인 속보가 나와서 부산의 같은 지역구로 의정활동도 함께 하셨던 이 장제원 전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기사 보시면서 또 어떤 좀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속보를 통해서 사망 소식 접했고 사실 솔직한 심경은 4월 1일이다 보니 그냥 정말 가짜뉴스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뉴스를 받고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추측성 말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인이 또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이게 또 지금 사망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또 피해자도 있는 사건이고 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좀 요구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내일 재보궐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한복판에 진행되는 선거다 보니까 탄핵에 관한 찬반 민심을 어느 정도는 좀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현재 재보궐 선거는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있는 지역이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있는데 정말 선거가 있는지 너무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에 걸친 사전선거 투표율이 5.87%로 이렇게 무관심이 낳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관심 있는 전국의 지금 23개 중에 몇 개 지역 말고는 거의 최저 투표율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선거까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부산교육감 선거로 봐서는 민심의 바로미터를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이런 재선거나 이런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을 통해서 정치권이 앞으로 법을 통해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주요 현안을 좀 짚어보면요. 어제는 지난주에 하려던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규모와 항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야 간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어제 그 국회의장과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3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작 추경과 관련돼서는 협의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현 전국 상황에 대한 양측 공방으로 사실 이 3번의 회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1당인 야당의 원내대표가 추경 때문에 만나서 기자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와중에 이런 산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호칭도 부르지 않고 뭐 윤석열 뭐 탄핵해라 윤석열 뭐 당신의 당도 똑같이 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바로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거를 또 듣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는 범죄 피고인인데 우리가 이재명이나 부르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 본론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런 상황에 국회가 열리면 사실 국회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1, 2, 3일 연속 그 산불과 관련돼서 하자. 그러면 나머지 산불 대책은 얼마, 그 이재민 대책은 또 며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며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통상 국회 하듯이 막 질질 끌면서 다시 온갖 정치 현안 다 하자 이렇게 하니 국회 일정을 잡는 것조차도 어제 이제 그 야당이 단독으로 잡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산불 때문에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산불과 무관한 국회로 하자고 해버리니 굉장히 이런 식으로 다시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 각 당이 지금 나와 있는 정쟁과 관련된 거는 요 산불 문제 동안이라도 서로 입 밖에 담지 말자. 예. 이런 선언이라도 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했으면 하고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잡은 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돌리고 예. 같이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장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재를 향해서 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뭐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은 계속 그동안 예.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였냐면 빠른 재판이 아니라 바른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는 계속 견지를 해왔습니다. 계속 끌다 보니 여야 각각 해석이 다르고 각종 이 헌재를 압박하는 수위가 굉장히 도를 지나치게 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사실은 산불 국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산불을 하지 않고 어제 그 법사위 소위를 통해서 통과시킨 법이 보면 다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된 거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3개나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뭐 3가지 얘기를 하자면 뭐 임명 방지법 또는 임기 연장법, 자동 임명법 이런 건데 예. 3가지 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입맛대로 재판관 구성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동 임명이라든지 그리고 한쪽은 임명 방지하는 거라든지 또 있는 사람 임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헌재의 압박 수준이 그 수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 정치적 고려나 외풍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탄핵 심판을 하려면 더 이상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 지금까지 나온 결론을 눈치 보지 않고 발표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나 그런 취지의 이제 결의를 한 것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 이 8인 체제로 한 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위헌적인 상황으로는 보시지는 않으실까요? 자,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때도 8인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종일관 민주당 쪽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도 이번 대통령 탄핵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빨리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결론이 난 다음에 임명을 해도 무관한데 미묘한 시점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서도 임명을 해야 될 실익이 과연 누구한테 있냐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국민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또다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온 핑계를 대면서 다시 재판 갱신한다고 하고 또 재판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형에 들어간 다른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토론 행위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판에 한 명이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지금 여야가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묘안을 내놓을까? 또 A 안건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고 B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묘안을 주거나 이런 기대를 주는 분이 아니라 들어가면 어떤 식의 발언을 할지 만약에 표결을 하면 어떤 표결을 할지
명확하게 이렇게 너무 투명하시잖아요. 예. 그러니 오히려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과거에도 8인 체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에 그 원래 참여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점을 벗어나서 임명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이번 헌재 그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총리 심판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예. 그런 해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에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비롯해서 이제 국무위원들 상대로 탄핵 절차 돌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내란이다 뭐 이런 식의 또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무고죄라면서 또 맞고발로 나서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초선 의원들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입장 차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우리가 바라던 국회는 이게 아니다. 정말 산불 기간에 무정쟁하고 우리 산불 현장으로 달려가자. 각 당이 이런 성명이 발표됐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볼을 짚히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예. 이미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그 헌재 판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산불 총괄 그날 딱 본인 임기 돌아오자마자 산불 현장 가서 총괄 딱 지휘했고 그다음에 또 워낙 미국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 또 통상 전쟁에 또 역할 해줄 걸 기대하고 있는데 헌재가 이미 판단한 거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야 며칠 동안 또 정지해봐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전원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협박이죠. 그러니 이제 양당 의원들이 이렇게 서로 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은 좀 원인을 좀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빠른 재판으로 굉장히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전원 이제 이 만장일치로 이제 인용될 거다라는 사실 탄핵을 주도한 쪽에서의 기대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주말 집회에 그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들 이 김복현, 정영식, 조한창 이런 분들의 조남을 거론을 하면서 이 정확한 표적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안에 정확한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 누가 어떤 의견을 내고 있고 이 8인이 합의가 안 되고 또 대통령 그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 재판관이 누군지까지 알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저 고위직에 계신 분이 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아니 재판관의 이름을 그렇게 적시를 해서 할까? 예. 그게 오히려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자꾸 5대3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무리해서 한 명을 추가 임명하려고 한다라든지 예. 이런 그 위헌적인 법을 어제 제출하는 걸로 현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희정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